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공항에서부터 탑승까지 필수 여행 영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내 타셨을 때 알아두셔야 할 용어들을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여행 가실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많이 이용들 하시죠? 작업기가 편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그 항공사가 영어로 AIRLINE 저렇게 씁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air, A-I-R, air과 L-I-N-E는 줄, line, 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줄과 선은 뭔가 구분을 할 때 긋잖아요. 기업에서도 각각 활동을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air과 line이 합쳐진 게 airline,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은 Korean Airline, 아시아나는 Asiana Airline 이렇게 말하고요. 특정한 지역에 가실 때 각각 나라에 되게 유명한 항공사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merican Airline 아니면 United Airline 이런 게 있고요. 호주 가시는 분들은 퀀타스 항공 많이 타실 거예요. 퀀타스 에어라인 그리고 독일 가시는 분들은 루프탄자 이렇게 많이 타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사들을 에어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에어라인 세 번 따라해 보실게요. 에어라인, 에어라인, 에어라인 잘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으로 여행을 가신다 생각하시면 기내 타실 거죠? 기내 타시면 우선 보딩 패스 보여주실 거예요. 승무원들이 보딩 패스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보딩 패스 보고 거기에 있는 seat number 보고서 좌석 좀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딩 패스 들고서 건네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면 비행기나 선박의 객실이나 선실을 cabin이라고 불러요. C-A, cat 소리 나고 B-I-N 그러면 빈 해서 cabin이라고 하는데 객실이나 선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타셔도 그 안에 공간, 선실을 cabin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시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캐빈인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캐빈 크루라고 불러요. 캐빈 크루 보이죠? 각각 유니폼들 다른 것들 입고 있죠. 그래서 승무원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총 합쳐서 캐빈 크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말이 있는데 우선 캐빈 크루 세 번씩 따라해 보실게요. 캐빈 크루, 캐빈 크루, 캐빈 크루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튜어디스는 여자 승무원을 얘기하고요. 남자 승무원은 steward라는 다른 말이 있어요. S-T-E-W-A-R-D 이렇게 쓰는데요. S-T-E-W만 쓰면 stew 외국에서 많이 먹는 숲 같은 게 stew예요. 그 stew에다가 ARD 붙이면 steward 이런 발음이 되는데 남자 승무원을 얘기하고요. ESS를 뒤에 붙이면 여자 승무원인 stewardess라는 발음이 됩니다. 저희 ESS를 붙이면 여성형 명사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waiter, waitress 아니면 prince, princess ESS를 붙이면 여성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steward, stewardess, cabin crew 말고도 많이 쓰이는 용어가 flight attendant입니다. flight 하면 비행이라는 단어고요. 좀 길죠. 그 뒤에 나오는 애가 attendant 아주 길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A는 ten 하면 ten, D는 드 발음 나고 ant, aunt 해서 attendant 이렇게 발음하고요. flight 이제 이건 상당히 짧아 보이죠? attendant에 비해서 그래서 발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flight 할 때 GH가 발음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light attendant 하면 캐빈 크루와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승무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flight attendant 많이 쓰지 캐빈 크루는 쓰기도 쓰지만 기내에서 승무원들끼리 소통할 때 캐빈 크루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스튜어드와 flight attendant 세 번씩 한번 해보실게요.
st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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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stewardess도 아쉬우니까 세 번 해볼까요? stewardess, stewardess, stewardess. 잘하셨습니다. 안에 승무원들이 있다면 비행기 탄 저희들은 승객이죠. 승객. 승객도 단어가 좀 길어 보여요. 하지만 PA는 pa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SSEN 이렇게 S가 두 개 붙거나 자음이 두 개 연달아 나오면 한 번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s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GER 하면 ger 해서 passenger, passenger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명사가 여러 개일 때는 뒤에 뭘 붙인다고 했죠, 제가? 맞아요. S를 붙입니다. 여기도 passengers, passengers, S를 붙이면 승객들이 돼요. 비행기 안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승객이. 그래서 passengers, S 붙여서 많이 쓰고요. passenger 세 번 따라해 보실게요.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 탔으면 뭘 갖고 타잖아요. 뭘 갖고 탄다고 했죠? boarding pass, passport, 그리고 baggage나 luggage 같이 갖고 타잖아요. carry on 갖고 타셨을 때 위에다가 넣으셔야겠죠. 여기 사진, 아까 사진과 동일하지만 위에 있는 그 빈 공간에 내 짐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under the seat, 좌석 아래쪽에, 내 발 쪽에 있는 좌석 아래에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거는 내 머리 위에 짐을 넣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overhead, overhead 하면 over 하면 어디 위에 라는 뜻이고요. head는 머리죠. bin 하면은 통 같은 걸 말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overhead bin 하면은 짐칸을 얘기해요. 그리고 overhead bin 말고도 overhead compartment, overhead compartment 이런 단어도 써요. 좀 길긴 하지만 그것도 알아두세요.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이 무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Can you help me? 하고 with 하고 나서 나를 도와줄 뭔가를 단어를 붙이시면 되는데 제일 편한 건 우리 이것 저것 할 때 this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가능해요. Overhead bin 세 번 따라해 보실게요. Overhead bin, overhead bin, overhead bin. 잘하셨습니다. 짐을 올려놨으면 자리에 앉아야겠죠. 내 자리가 창가 자리인지 아니면 통로 자리인지 미리 정하고 오셨을 거예요. 요즘은 예약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들 정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안 정했으면 체킹 카운터, 체킹 카운터, 체킹하던 그 장소에서 자리 물어볼 거예요.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가는 창문이 W-I-N-D-O-W 이게 창문이죠. 그래서 window, window. 저희 컴퓨터 화면에 윈도우 띄워놓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창처럼 여러 개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window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프로그램이. 그 창문이 window 하고 좌석을 나타내는 seat이 와가지고 창가 자리, 창가 쪽 자리가 됩니다. 윈도우 씨, 저도 맨 처음에 비행기 20살이었나요? 그때 제주도 간다고 처음 비행기를 탔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서로 창가 자리에 앉는다고 싸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몇 명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봤던 경험이 있어서 경험 없었던 한 친구와 제가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제가 창가 자리에 앉았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윈도우 씨 기억이 납니다. 싸웠던 기억만 납니다. 어디 앉았던 기억은 나지도 않고 윈도우 씨 세 번 따라해 보실게요. window seat, window seat, window seat. 잘하셨습니다. 이때 seat을 좀 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sit 하시면 안 돼요. 창가 자리가 아니라 복도 쪽에 있는 자리는 통로, 복도라는 뜻의 aisle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aisle 할 때 A와 S가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S-L-E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aisle, aisle 이렇게 얘기하고요. 통로 쪽 자리니까 aisle se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ll sit 도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윈도우 sit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I'll sit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러면 건너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호하시는 sit 구하셔서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고 나서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이거 매셔야겠죠? sit 좌석을 나타내는 sit 하고 belt 벨트 저희 벨트라고 얘기하는 그 벨트입니다. 벨트도 영어예요. 그래서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를 얘기하고요. 안전띠 seat belt 꼭 하셔야겠죠. seat belt 사인이 띵 하고 위에 울릴 거예요. 빛이 이제 깜빡이면서 딱 들어올 건데 그 seat belt 사인 있을 때는 항상 seat belt 하셔야 되고 안전벨트 하세요 할 때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라는 용어로는 fasten your seat belt fasten your seat belt 이렇게 얘기합니다. fasten 할 때도 T가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fast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fasten은 잠그다, 뭔가를 단단히 채우다 이런 뜻이고요. 안전벨트 단단히 꼭 챙기신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조그만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작은 탁자가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사진을 보시면 내 앞에 있는 등받이 있는데 뒤쪽에 보통 이런 작은 테이블 식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글씨를 쓸 때 필요한 테이블이 저기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딱 열어서 내가 필요할 때 내려서 쓴 다음에 다시 올려놓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없을 때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커서 같은 미국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항공사 비행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 안에서 보면은 트레이가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팔걸이 있는데 팔걸이인데 뭐 이렇게 팔걸이 열어가지고 트레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때 트레이 찾느라고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또. 그래서 트레이 테이블은 항상 앞쪽에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팔걸이 있는데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상대방 옆좌석이 있으면 내 테이블이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왼쪽 팔걸이 건지 오른쪽 팔걸이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분이 꺼내는 거 이제 아닌 거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트레이 테이블. 테이블은 저희 테이블 탁자 말하는 거고 트레이 하면은 원래는 쟁반을 얘기해요. 그래서 쟁반같이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비행기 타셨을 때 타자마자 막 이제 의자 이렇게 리클라인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륙할 때 항상 승무원들이 트레이 테이블이나 아니면 의자 같은 경우에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Put the tray table to the upright position. upright position 하면 up 위로 right 맞게 position 하면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pright position 하면 원래대로의 위치,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ray table 3번 따라해 보실게요. tray table, tray table, tray table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나와서 이륙하기 전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때 설명을 해줄 때 꼭 나오는 게 이거예요. life 하면은 인생 아니면 생명 이런 뜻이고 vest 하면 vest 이렇게 입술 물어주셔서 발음하셔야 되죠. 그래서 life vest 하면 구명조끼고요. life하고 vest 할 때 둘 다 입술을 물잖아요. 그래서 life vest 이렇게 하시면 어려워요. 그냥 연음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life vest life vest 이렇게 연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앉았을 때 앞쪽에 보면 앞쪽에 의자의 그 등판에 life vest under your seat 이라는 문구가 또 보이실 거예요. under 하면 어디 아래고 your 하면 너의 당신의 이런 뜻이었고 seat 하면은 좌석이었어요. 그래서 life vest under your seat 하면은 너 좌석 아래에 구명조끼가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거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구로는 fasten seatbelt while seated. fasten seatbelt while seated. 이런 문구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fasten seatbelt 아까 배우셨죠? while seated 하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고요. seated 하면 앉아있는 동안에 꼭 안전벨트 하세요 라는 문구가 또 보이실 거예요. 그런 문구들 보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Life vest 3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Life vest,
life vest, life ves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치도 알려줄 건데 화장실은 기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용어가 좀 달라요. L-A-V-A-T-O-R-Y 좀 긴 용어인데 화장실 앞에는 항상 문에 저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앞 좌석에서 보시면 비행기 위쪽에 이제 중간중간에 laboratory 해가지고 불이 띵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거 occupied, occupied 누군가가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고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오면 empty, empty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보시고 그 라이트이 무슨 색깔 라이트이 켜졌느냐에 따라서 화장실 비어 있는 거 보고 좌석에서 일어나서 가시면 되고 빨간 불이 전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화장실, 기내에 있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실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써도 될까요? 할 때 laboratory 이 단어는 많이 쓰진 않아요. 보통 저희 화장실 하면 뭘로 알고 계시죠? 식당이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셨을 때 공공으로 쓰는 화장실들은 rest, 휴식이라는 rest와 방이라는 room을 합쳐서 restroom이라고 하고요. 집에서는 bathroom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bath는 욕조 아니면 목욕하다 라는 뜻이어서 집에 있는 화장실들 주로 욕조가 많이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bathroom, bathroom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깥에서도 bathroom 쓰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고 restroom 쓰셔도 되는데 can I use the laboratory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니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내에 있는 화장실은 laboratory, laborator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사진은 기내에 있는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화장실만 붙여놨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laboratory 3번 발음해 보실게요.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 잘하셨습니다. 승무원이 또 제일 강조하면서 알려주는 게 비상구예요. 저희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비상구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보통 비상구 쪽에 앉는 데는 자리가 좀 넓어요. 넓어서 체킹 카운터에서 따로 요청해서 비상구 옆에 좌석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남편도 좀 등치가 있어서 항상 그냥 일반 이카노미 타면 비상구 쪽 좌석을 선호하곤 했는데 비상이라는 단어는요 좀 길어요. E-M-E-R 그럼 em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G-E-N 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CY는 C 해서 emergency, emergenc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비상이라는 뜻이고 EXIT는 exit, exit 이렇게 발음하셔서 두 개를 합쳐주면 비상구라는 뜻이 됩니다. emergency exit, emergency exit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보통 exit 하면 저희 주차장에서 차가 나갈 때 exit 아니면 우리나라는 주로 주차장에 way out 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있던데 way out 말고 exit을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씁니다. 거기에 나가는 출입구라는 뜻이고요. 바깥으로 연결되는 데는 exit입니다. 꼭 외부로 연결되는 데가 exit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emergency exit 3번 해보실게요. emergency exit, emergency exit, emergency exit 잘하셨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데 담요랑 조그만 베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담요는 B-L-A-N-K-E-T 이렇게 쓰고요. 이 발음 아시죠? blanket인데 이 발음이 blanket, blanket 쌍기역처럼 납니다. 담요 얇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되게 낫죠. 비행기 타면 항상 공기 순환하느라고 좀 쌀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blanket 꼭 필요한데 extra blanket 여분의 담요 더 필요하면 달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그 요청할 때는 can I have 라는 문장을 쓰실 수도 있어요. can I have an extra blanket? can I have an extra blanket? 이렇게 요청하셔도 돼요. 문장은 오늘은 예시 들어서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문장 또 한꺼번에 쫙 모아서 따로 해드릴 거예요. 오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blanket 3번 따라해 보실게요. blanket, blanket, blanke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베개 있다고 했죠. 그 베개는 P-I-L-L-O-W 이렇게 쓰고요. pillow, pillow 이렇게 발음합니다. 저희 pillow 하면 보통 베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개는 pillow인데
또 쿠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제가 필로우 쳤더니 그림이 다 저 쿠션 같은 저런 사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필로우와 쿠션. 쿠션은 주로 인테리어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고 뭔가 등에 받쳐가지고 편안하게 쓰시려고 하는 게 쿠션이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쿠션과 필로우가 차이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여서 그런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필로우 한번 3번 발음해 보실게요. 필로우, 필로우, 필로우.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필로우도 제가 하나 갖고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 더 달라고 extra, 여분의 거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요청할 때 쓰시던 can I have 하면 내가 뭐뭐 받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나 더 하나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렇게 물어볼 때 쓰는 문구고요. Can I have an extra pillow?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Can I have an extra pillow?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비행기는 뭘 해야겠죠? 비행기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륙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슝 뜰 때는 아까 전에 seat, tray table 다 upright position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take off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take라는 동사는 취하다, 가져가다 뭐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엄청 많이 쓰이는 동사여서 알아두셔야 되고 off 하면 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전치사인데 take off 뭔가 이륙하는 것도 땅에서 확 떨어져서 가잖아요. 그래서 take off 하면 이륙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take off인데 여는 발음은 take off, take off, take off 쌍기역처럼 발음이 됩니다. take off, take off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주의해서 발음해 주시고요. take off가 이제 자켓이나 옷을 벗을 때도 take off, 신발을 벗을 때도 take off, 그리고 모자를 벗을 때도 take off 라는 단어를 써요. 되게 다양하게 두루두루 이용하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몸에서 어딘가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take off your jacket, take off your hat,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도 쓰입니다. take off 3번 따라해 보실게요. take off, take off, take off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3번씩 천천히 영어 단어만 보고 따라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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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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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in crew, cabin crew, cabin crew,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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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head bin, overhead bin, overhead bin, window seat, window seat, window seat, aisle seat, aisle seat, aisle seat, seat belt, seat belt, seat belt, tray table, tray table, tray table, life vest, life vest, life vest, la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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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y exit, emergency exit, emergency exit,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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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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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off, take off, take off. 오늘 저와 함께 기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단어가 좀 많았나요? 아니면 문장이 너무 길었나요? 좀 양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필수 단어들이니까 꼭 숙지해 놓으시고요. 그래야 여행 가실 때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좋잖아요. 미리미리 복습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연음에 대한 영상도 요청하셨는데요.
제 영상에 지금 중간중간 제가 연음에 대한 설명도 간간히 하고는 있지만 기회 만들어서 연음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어리신 피드백과 그리고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